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살자요. 혹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고지혈증이니까 음식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니면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이 계셔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평소와 다르게 없었는데 갑자기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오늘은 고지혈증 진단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칫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첫 번째, 기름진 고기류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포화지방이 무려 13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확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부위와 조리법이에요. 삼겹살,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가 문제거든요. 특히 눈으로 봐도 하얀 기름이 많이 보이는 부위들 말이에요. 갈비, 베이컨, 소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컨 3장만 먹어도 하루 포화지방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더욱 해로워요. 특히 내장지방이 많은 곱창, 대창은 더욱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일반 고기의 3배나 되거든요.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19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곱창을 좀만 먹어도 하루치를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튀긴 음식들이에요. 치킨 한 마리에는 트랜스 지방이 5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정말 무서운 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높여요.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에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들어요. 돈가스, 탕수육, 감자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은 정말 위험해요. 감자 자체는 건강한 식품인데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까지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해요.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든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같은 기름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과산화지질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세 번째, 달콤한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에는 설탕이 25g 정도 들어있어요. 이 당분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은 콜레스테롤과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에서 이를 중성지방으로 변환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중성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켜요. 도넛, 머핀, 과자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중에 파는 과자들은 설탕뿐만 아니라 팜오일,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위험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더 위험합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의 분량의 당분이 있어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흡수가 빨라서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환되거든요. 사이다,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과일 주스가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콜라만큼 당분이 많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7,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번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면 먼저 알코올 분해를 우선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방 대사가 방해받게 되고 중성지방이 간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고 지방간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더 악화돼요. 특히 맥주는 당분까지 많아서 더욱 위험해요. 맥주 한 캔에는 밥반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수가 높아서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안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 이런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일주일에 2-3번 이상 마시시면 고지혈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가공식품들이에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8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져요.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햄버거, 피자, 햄, 소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하나에는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있어요. 여기에 감자튀김까지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특히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식품에는 방부제와 각종 첨가물이 가득해요. 보존료, 색소, 향료.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지방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간이 해독 작업에 바쁘다 보니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만두, 냉동피자 같은 냉동식품들은 보관을 위해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냉동만두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트랜스 지방 권장량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횟수를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먹더라도 안심, 등심 같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시고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단 음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술은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세요.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마시시는 게 좋아요.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호두, 자세는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올리브오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시면 좋고 아침에는 오트밀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부, 된장, 콩나물 같은 콩 제품들을 자주 드세요.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아요. 기억하세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고혈압, 당뇨와 함께 3대 성인병 중 하나인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70% 이상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질환인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피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3-4번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감소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혈관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